자, 그래서 지금 우리 몇 쪽 했지? 18번. 46쪽 18번에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 다음에 47쪽 20번에 3번. 22에 4, 5.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잠깐만 20번이 22번 질문인가요? 22번. 20번이 몇 번이라고요? 20번에 3번. 22번은요? 22번에 4, 5. 응. 자, 22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22번. 자, 여기에는 이렇게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 지금 뭐가 있어? 사과. 이렇게 지금 있지. 쇠구슬. 쇠구슬. 책상 위에 쇠구슬을 넣고 손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손가락 하나 들어볼까? 자, 손가락 사이에 작용하는 힘 AB와 책상면 사이에 쇠구슬 사이에 작용하는 힘 CD, 그 다음에 쇠구슬의 중력 E 5개. 그럼 선생님 여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세히 보면요, 요렇게 이게 A라고 되어 있지. 요렇게 B라고 되어 있지. 그럼 선생님 A를 말로 설명하면, 자, 손가락이 누구를 누르니? 쇠구슬을 아래로 누르는 힘 맞나요? 누르는 힘. 자, 선생님 작용점은 어디에 존재한다고? 목적어에 존재해. 그래서 손이 쇠구슬을 눌렀지. 그러면 쇠구슬이 손을 밀어 올리는 힘. 이렇게 여기 지금 B 이렇게 된 거지. 이해 됐나요? 그 다음에 CD는 책상과 사이에서라고 했으니까 C는 이렇게 C라고 되어 있지. 맞니? 그럼 C는 쇠구슬이 책상을 누르는 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쇠구슬이 책상을 누르니까 이렇게 지금 D 있지. D는 책상이 쇠구슬을 밀어 올리는 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화살표 있는데 주어 목적어 얘기 아시나요? 주어. 이게 우리가 주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어. 여기서도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손이 쇠구슬을 누르면 쇠구슬이 손을, 내가 벽을 때리면, 내가 칠판을 때리면 칠판이 나를 때리는 거지. 이렇게 주어 목적어가 서로 바뀐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용 반작용. 그럼 여기서도 쇠구슬이 책상이 쇠구슬, 이것도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E라는 힘이 있어. 여기에 E 이렇게 있는데 E가 뭐라고 했어?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이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은 뭐라고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자,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A와 B는 평형을 이루는 힘이다. 자, 평형을 이루려면 힘의 평형 잘 봐. 이 물체가 내가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같은 힘으로 잡아당겼더니 지금 딱 이렇게 잡아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같은 힘으로 잡아당겼더니 지금 딱 정리되어 있잖아. 이게 평형이야. 그럼 선생님이 오른손이 물체를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왼손이 물체를 이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평형이 된 거야. 같은 크기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럼 이때 평형이 되었을 때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합력 R자임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내가 이 물체를 잡아당겼고 왼손이 이 물체를 잡아당겼으니까 작용점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 물체에 있지. 그럼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야지 힘의 평형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칠판을 때리면 내가 때린 힘은 칠판한테 있는 거야. 그럼 칠판이 나를 때리지. 그럼 칠판이 나를 때리는 힘은 나한테 있는 거야. 작용점은 선생님 어디에 있다고?
목적어가 있다라고. 지금 얘네들은 힘의 평형, 그러니까 힘의 합력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힘의 합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힘의 평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작용점이 어떻게? 한 물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목적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목적어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A, B는 다르지?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 아닌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A와 D는 평형을 이루는 힘이다. A, 손이 세 구슬을, D, 책상이 세 구슬을. 손이 세 구슬을 올렸더니 책상이 세 구슬을. 그럼 얘는 힘의 평형을 이루는 힘이다. 맞나요? 평형을 이루는 힘이다. 맞는데? 맞지? 평형을 이루는 힘이다. 그 다음에 힘 C와 B는 작용-반작용 관계이다. 작용-반작용은 주어 목적어 관계라고 얘기했지? C와 B는. 이거 작용-반작용 아니지? 그 다음에 C와 D는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다. C와 D는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지? 힘 A와 D. 힘 E는 평형을 이루는 셈이다.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2번이 평형이 아닌 게 자. 요것도 지금 세구슬을 작용하는 중력도 지금 작용하고 있지. 그럼 여기서 이 공에 작용하는 힘으로 보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고 있고요. 저는 미안해요. 2번 아닙니다. 요거는 지구가 요거 2지. 맞니?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아래로 작용하는 게 뭐가 돼 있어? 요 A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 그 다음에 또 D도 이렇게 있겠지. 그럼 평형을 이루는 힘은 D는 A 플러스 E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해됐습니까? 2번 평형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손으로 누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평형을 이루는 힘은 A하고 아니지. 손으로 만약에 누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하고 얘가 책상에 물체를 받쳐 올리는 힘 D하고 E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손이 세 곳을 눌렀지. 그러니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데 또 손이 세 곳을 밑으로 눌렀어. 그러니까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이 두 개인 거야. 물체에 대해서. 그럼 위로 작용하는 힘은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세 구슬, 손, 책상, 세 구슬, 여기 이것도 세 구슬이지? 세 구슬. 이렇게 세 구슬에 작용하는 힘이 세 개인 거야. 이 세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럼 이 세 구슬이 아래로 받는 힘은 요 E하고 A가 되는 거지. 이 세 구슬이 위로 받는 건 뭐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 해서 4번, 5번이 답이 됩니다. 밑에 거 안 읽고 야 큰일 날 뻔했다. 22번 이해됐어요? 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8쪽. 4번만요? 4번, 5번이라니까. 아. 자, 24쪽에 4번. 26번에 4cm. 28번에 10N. 혹시 아시나요? 네? 몰라. 28번 아시나요? 10N? 아니요? 아예 몰라서 안 써. 저도. 28번. 선생님 알려줄게요. 자, 질문. 28번이요? 이거 루트 무리수 계산하는 거 아시나요? 아니요? 루트가 뭔지는 아는데. 루트가 뭔지는 아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안 모른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한번 설명만 들어 놓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다음 그림 같이 줄에 매달려 있는 무게가 17N인 흰 물체 F, 물체 힘 F로 오른쪽으로 가요. 연직선과 물체를 이루는 각도가 30도가 되게 하였다. 오점을 중심으로 하여 힘이 평형 상태에 있다. 세인과 평형된 제시된 직각삼각형 길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힘 F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은 니네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천장에 줄이 매달려 있는데 이 줄이 이렇게 여기가 지금 5점이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게가 17N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고 여기 각도가 30도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줄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해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F의 힘을 표현해서 구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매달려 있는 걸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F로 잡아당겼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지금 이렇게 17N의 힘이 작용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줄에 힘이 걸리고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F로 잡아당기고 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것은 선생님 요 힘을 우리가 장력 그냥 선생님 이미 얘기로 T라고 얘기를 할게요. 줄에 걸리는 힘은 우리가 보통 T라고 놓거든. 텐션 해가지고 장력 줄에 걸리는 힘. 그러면 얘와 얘의 합력이 이게 얼마가 돼야 돼? 17이 돼야 돼. 요 얘기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아래로 17이니까 위로 17이 작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줄에 걸리는 힘, 요 장력 선생님 T라고 썼지? 요 T와 요 F가 합력이 얘잖아. 그러니까 요 T와 F의 합력이 얘지? 그게 아래로 작용하는 얼마가 돼야 된다고? 17N이 돼야 돼.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각도를 볼게요. 얘가 30도면 여기가 몇 도야? 30. 그러면 여기는 90도지?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돼? 45. 45도 아니에요? 45도가 된다고? 그럼 여기가 90도지? 여기가 몇 도가 돼? 60. 60도지. 그럼 여기도 당연히 몇 도가 돼? 60도. 얘도 30도가 되겠지? 이게 역감이죠. 야. 여기 평행사변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나 이거나 똑같잖아. 맞나요? 오케이? 그럼 자, 이 길이하고 똑같다.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지 지금. 맞니? 그럼 요 길이가 17이 되는 거고 요게 장력 T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뭐가 된다고? F가 되는 거야. 요거 지금 이해되나요? 요렇게 지금 한 거? 그럼 여기가 90도가 되고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가 60도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90도의 빗변 부분이 여기 90도의 빗변 부분이 B가 여기가 2라고 했지?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라고 했지?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근데 루트가 뭔 뜻이에요? 제곱해서 루트 X를 야, 너한테 루트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게 무리수의 개념인데 유리수는 뭐예요? 유리수가 없는. 유리수는 아는데. 나중에 더 하면 배울 거야. 일단 넘어가세요. 저도 몰라요. 넘어가세요. 선생님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지금 무리수를 설명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된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가 17이지.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게 F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나요? 네. 요게 1대 2대 응.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시나요? 네. 알아요. 알아요. 이상하고 있으세요. 저건 근데 정삼각형 반쪽이에요. 아무튼 모르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F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 길이의 비가 루트 3대 1이야. 루트 3대 1은 루트 3의 비율이 얼마를 차지해? 17을 차지하는 거지. 17. 맞네? 17. 그래, 여기가 F가 되는 거지. 그럼 루트 3의 루트 몰라도 상관없어. 루트 3F는 얼마가 돼? 17이 되는 거지. 근데 루트 3을 여기 교재에서 우리가 얼마로 계산하라고 했어? 약 1.7로 계산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7F는 17이 되니까 따라서 F는 얼마? 16칸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구나.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루트 3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우리가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해됐어요? 우영이 이해됐어? 서준이 이해됐어? 다빈이 이해되겠어? 루트 말고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 이건 다 알려준 거잖아. 조금이요. 조금이요. 조금 이해됐다고? 네. 그럼 여기까지는 됐어? 네.
그리고 루트 3, 2, 1 이렇게 됐지? 그럼 길이의 b가 이 길이가 루트 3이고 얘가 1이니까 루트 3 대 1이잖아. 근데 루트 3의 비율을 차지하는 게 17이라고 했지? 17 대 F. 근데 루트 3은 거기에 교재 1.7로 계산하라고 해서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무리수는 나중에 수학 시간에 차근차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게 되면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수학 선생님은 그 무리수를 설명하면서 다른 개념까지 같이 그걸 얘기를 해주게 내가 얘기를 해주면 너네가 단편적인 지식만 갖게 될까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 내가 수학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 무리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일단 28번 됐지? 자, 30번. F1은 어떤 힘을 표시한 것인가요? 수직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상이 물체를 받쳐 올리는 힘이 되겠지. 이것을 우리가 받치는 힘,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직항력, 받쳐 올리는 힘. 그러니까 이 밀어 올리는, 받쳐 올리는 힘은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수직으로. 그 다음에 F2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작용 반작용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 주어 목적. F2를 보자.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이야?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지. 그럼 그 반작용은 뭐야? 주어 목적으로 바꾸면 된다고 했지.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 F4가 될 거야. 됐어요? 네. 그 다음에 32.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용수철에 줄을 매달았더니 잠시 후 용수철이 늘어난 채로 가만히 매달려 있었다. 자, 가만히 매달려 있었다라는 말은 뭐라고? 31번. 아, 31번도 해야 돼? 근데 이거 여기까지 합력 방향. 있어요. 이게 힘의 합력. 두 힘의 합력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왜 근데 여기까지가 숙제였는데요? 뭔 소리야?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체크해 놓는데 여기까지는.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아니 진짜예요. 합력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선의 두 힘의 합력이 앞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32번은 추에 작용하는 힘은 있다 없다? 있지.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 탄성력과 중력. 이 탄성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의 합력은 0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로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 두 힘의 탄성력과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두 힘의 합력.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이 0이다, 합력이 작용했다, 알짜 힘이 작용했다, 힘이 작용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 모양이 변하거나 속력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은 그 모든 힘의 합력이 0.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로 있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 또 숙제가 뭐지? 54쪽? 54쪽부터 어디까지냐? 54쪽부터 63쪽까지 다 하면 되나요? 자, 54쪽. 자, 54쪽에 4, 4, 3. 55쪽에 4, 5, 3. 혹시 여기 질문 있나요? 4, 4, 3, 4, 5, 3. 3번. 어? 순서대로. 4, 4, 3, 4, 5, 3. 3번. 1번. 1번? 잠시만요. 근데 이건 다시 한 번. 1번 진짜 이거 싸우자는 얘긴데. 아 이거 옳지 않은 거 걸린 줄 알았어요. 3번? 3번 해볼게요. 3번 합니다. 네. 3번. 자동차 주행거리기 숫자판이 2000km일 때 출발하여 1시간 반 동안 달려 숫자판이 2105km일 때 정지하였다. 1시간 반 동안 평균 속력. 평균 속력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지. 그럼 얘를 지금 달리가 킬로미터 파워니까 1시간 반은 몇 시간이야? 1.5시간 맞나요? 1.5시간. 그럼 1.5시간 동안 2000에서 2105가 됐으니까 105km 가는 거 맞나요? 그럼 얼마나? 70km/h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 5, 6번 중에 질문 없나요? 없어요? 5번? 5번. 등속 직선 운동이 뭐라고 했지? 등속 직선 운동? 자, 55쪽 5번. 등속 직선 운동. 마찰이 없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힘에, 그러니까 일단 보면 등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속력이 예. 일정해. 직선은 모두 일정해. 방향도 일정해. 그럼 속력이 변했어, 안 변했어? 속력이 안 변했어. 그럼 방향도 안 변했어. 그럼 선생님이 좀 전에도 얘기했어. 힘이 작용했다라는 거는 뭐가 변해야 된다고?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했을 때 힘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했다라는 말은 그 모든 힘의 합력이 얼마? 0. 모든 힘의 합력.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한다? R자인 모든 힘의 합력, R자인 합력, R자인이 얼마? 0! 오케이? 그럼 속력 일정하니까 만약에 시간 속력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일정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 거리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얘를 1m/s라고 한다면 얘가 무슨 뜻이야? 1초에 1m를 가는 거지. 1초에 1m, 2초에 2m, 3초면 3m 되나요? 그럼 0.1초, 0.1초니까 모든 시간에 대한 거리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5번에서 등속 직선 운동이 나타나는 그래프 속력이 일정해야 되고 이 시간하고 거리는 비례관계니까 CD가 되겠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럼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은 뭘 의미할까요? 면적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요 x축의 거리와 x축 곱하기 y축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속력이고 여기는 시간이니까 얘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되겠네. 자, 그 다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자. 기울기는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라고 했지. 그럼 x축은 뭐가 변했어?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 x축은 뭐가 변했어? 시간의 변화. 우리가 변화를 델타라고 얘기를 해. y축은 뭐가 변했어? 거리의 변화. 그럼 시간의 변화분의 거리의 변화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야? 시간분의 거리 보이시나요? 그럼 기울기는 속력, 속도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5번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6번. 네, 갈릴레이 사고 실험은 뭐라고 했어? 운동체의 법칙, 관성의 법칙에 관한 얘기라고 했었지? 자, 그 다음 56쪽. 제일 위에 유형 3-1에 4. 밑에 1에 1, 2에 1. 질문 있나요? 아니요. 2번이요? 2번. 지금 봐봐. 1초에서 3초 사이의 평균 속력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네. 그럼 전체 몇 초 동안? 2초 동안에 얼마? 20cm 변한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57쪽 유형 3-1에 1, 2 밑에 3에 2 4에 1 질문 있나요? 소리는 왜 이렇게 잘하지? 네? 소리는 왜 이렇게 잘하지? 질문 있나요? 3번? 3번이 뭐라고요? 3번이 2번 3번이에요. 4번에 1번 질문 있나요? 3번이. 3번 질문 3번 보세요. 종이 시간 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1초에 몇 번 찍는데? 1초에 60번 찍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60번을 찍으면 1초가 되는 거야. 그럼 한 번 찍을 때는 어떻게 돼? 60번을 찍으면 1초야. 한 번 찍을 때는 1초에 60번을 찍으니까 한 타점은 그럼 얼마가 되겠어? 한 타점 찍을 때는 60분의 1초. 60번을 찍어야 1초니까. 그럼 얘가 점이 땅 찍혀 있는데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래. 그럼 어디가 첫 타점이라고요? 오른쪽이 첫 타점이야.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면 오른쪽이 첫 타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 하나
여기 이렇게 6개가 돼 있지? 네. 맞니? 이게 몇 cm래? 4cm야. 얘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속력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한 타점 찍는데 60분의 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타점을 찍었지? 그럼 얘는 몇 초가 돼? 60분의 1 곱하기 6이 되니까 10분의 1초 이렇게 되나요? 10분의 1초 맞니? 그럼 10분의 1, 60분의 6이니까 10분의 1초 동안 4cm를 갔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속력은 어떻게 돼? 번분수 계산하는 건 알지? 40cm/s가 되니까 0.4m/s가 됩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8쪽에 유형 3-3의 1, 그 다음에 5의 3, 6의 5. 질문 있나요? 근데 3-3이 2개거든. 아, 1호. 유형 3-3의 1호.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지? 그러면 시간 속력 일정하고 시간 거리 기울기 일정해야 되겠지? 됐나요? 질문 없어요? 5번이에요. 어? 5번. 5번? 5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래프는 직선상에서 운동한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내는 이거네?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 했어? 등속 운동이라고 했나요? 등속 직선 운동? 네. 자, 그럼 무빙워크는 이와 같은 운동을 한다. 무빙워크 맞지? 가만히 있으면 쭉 올라가는 거, 에스컬레이터처럼.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작용한 R자임은 0이다. R자임 0이지 그러니까 속력의 변화가 없겠지? 그 다음에 3번 이 물체의 속력이 증가해?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3번이 틀렸지? 그 다음에 4번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0 곱하기 10 아랫부분의 면적 구하면 되겠지? 100m 맞고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2배지? 여기가 10초라고 하면 5초는 이만큼이고 10초는 이만큼이니까 2배가 되겠지? 됐니 가빈아? 또? 6번. 6번이 질문인가고? 6번? 6번. 자, 시간거리 그래프가 있는데 선생님 여기다 하나 더 그려볼까? 이렇게. 여기다 하나 그리면 요게 A고 요게 B가 되겠네? 근데 요 같은 시간에 따른 뭐 거리가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가 AB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됐는데 두 물체는 진공 속에서 떨어지고 있다. 야, 진공 속에서 떨어지면 두 물체가 질량이 달라도 어떻게 떨어져? 동시에 떨어진다. 맞나요? 근데 얘는 누가 빨라? A가 B보다 빠르니까 아니잖아. 동시에 떨어져야 돼.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진공에서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진공에서 떨어지는 건 이걸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 진공에서 떨어지면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 빨라지지. 그럼 얘는 속력이 어때? 기울기가 속력인데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얘는 속력이 일정하잖아. 그럼 진공에서 떨어지는 게 맞아? 아니잖아. 이해됐어요? 자, 두 물체 B의 속력이 A보다 빠르다. 아니, A가 빨라. A의 기울기가 더 크잖아. 기울기가 속력이라니까? 그럼 A가 더 빠른 거지? 자, 그럼 2번 틀렸고. 출발 후 T초 시간 T까지 이동거리는 B가 A보다 크다. 아니, A가 크잖아. 아랫부분의 면적이라니까. 아니, 이동거리는 A가 더 넓잖아. 아랫부분의 면적 아니고요. 시간에 따라서 A가 더 멀리 갔지? 이해됐습니까? A가 더 멀리 갔지? 그 다음에 A와 B는 속력이 일정하게 변해? 아니잖아. 일정한 거잖아. 변하는 게 아니잖아. 일정한 거지? 속력이 일정한 거지? 변하는 게 아니지? 자, 다시. 기울기가 속력인데 얘 기울기가 이 경사 각이 어때? 기울기가 쭉 일정하잖아. 미끄럼틀 각도가 일정한 거지? 기울기가 속력인데 기울기가 일정해.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등속 운동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두 물체의 속력 시간 그래프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얘의 속력 시간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어. 그럼 만약에 얘가 A라고 한다면 B는 느리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지. B가 더 느린 거니까. 6번 이해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9쪽. 유형 3-4의 4, 5. 그 다음에 7의 4. 밑에 8의 2, 5. 질문 있나요? 질문 있나요? 8번. 8번. 8번?
8번. 이 손잡이를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자, 그럼 손잡이 다음과 같이 뒤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럼 사람이 뒤쪽으로 기울어진 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이해 안 되면.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손잡이는 운동 강성을 보인다? 사람이 왜 뒤로 가? 버스가 갔을 때? 버스가 출발했을 때? 버스가 나는- 출발하는 거야? 내가 출발하는 거야? 버스. 버스가 출발하지. 그럼 내 다리는 버스를 또 쫓아가는데 내 상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지관성이지. 그 손잡이도 마찬가지. 손잡이는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가니까 버스만 가고. 왜냐면 버스 손잡이가 버스에 움직이니까 버스 손잡이는 정지에 있으려는 정지관성 때문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운동관성 아니고요. 손잡이는 정지관성을 보인다. 맞고. 운동하던 버스가 정지하는 거. 정지할 때는 어떻게 돼? 몸이 앞으로 쏠리지? 뒤로 쏠리는 게 아니지? 그래서 틀렸고. 버스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게 되면 어때? 안 쏠려. 출발하거나 그러니까 힘을 받았을 때만, 버스가 속력이 변화가 있었을 때만 힘이 생기는 거야. 정지해 있던 물체가 갑자기 출발한다. 맞지? 그래서 답이 2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60쪽에 관성. 선생님 이거 둘이만 하는지 얘기했지? 네. 그 다음 밑에도 관성. 자, 그럼 많이 남아있는 경우와 적게 남아있는 거 어느 쪽으로 쉽다? 많이 남아있는 거. 왜? 많이 남아있어야지 얘 질량이 크니까 관성이 커져서 더 정지에 있으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에 61조 2번에는 3km. 자, 3번은 아마 니네가 자, 얘는 답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차가 지금 이렇게 출발했지. 고무풍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 고무풍선 이렇게 돼. 왜 오른쪽이 tilt해요? 자, 조금 이따 선생님이 자, 여기서 질문 있나요? 2번 해야 되나요? 네. 61조 2번 해야 돼? 그래, 2번하고 3번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보세요. 이거 신기하지? 근데 여기에 선생님 이거 문제 풀으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인터넷 찾아보거나 부모님한테 여쭤봐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창의력 토론마당 같은 경우. 자, 3번부터 이거 말랑이 요거부터 할까? 공기도 물질이므로 관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풍선만 생각하지 공기를 생각 안 하잖아. 그냥 공기는 평상시에 인식을 안 하잖아. 근데 공기도 관성을 가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풍선이 공기보다 밀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으니까 이렇게 떠있지? 헬륨 풍선이라고 쉽게 생각하자. 헬륨 풍선은 떠있지 않고 천장에 붙어있잖아. 그래서 헬륨 풍선은 이렇게 돼. 근데 사람은 이거하고 다르지. 그럼 차가 이렇게 출발하면 사람은 어떻게? 몸이 뒤로 가지. 그럼 사람하고 공기하고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클까? 똑같은 부피. 그러니까 사람의 밀도가 더 커.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서 사람이 훨씬 더 공기보다 무겁겠지? 그러니까 공기보다 밀도가 크니까 사람은 뒤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헬륨 풍선은 공기보다 밀도가 어떻게 돼? 작으니까 위로 뜨는 거지? 그럼 공기는 뒤쪽으로 가지만 헬륨은 얘보다 작으니까 앞쪽에 있는 거야.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뜨는 물체는 이게 무슨 말이야?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는 얘기야. 공기 뜨는 물체 거기다 줄치고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 그래서 공기보다 관성이 작고 뜨지 않는 물체는 공기보다 관성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밀도 차이에 있어.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학 시간에 밀도 배웠지? 어떤 부피 어느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질량. 선생님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야 낮은 편이야. 지금 뭐 인구가 급속도로 이제 앞으로 20-30년만 지나도 급속도로 줄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지. 왜? 땅덩어리는 좁은데 사람이 높아.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총 인구수에서 우리나라 땅의 면적으로 나눠준 거야. 그게 인구 밀도가 되는 거야. 인구 밀도가 작은 나라가 이제 캐나다 같은 거. 캐나다는 이제 땅덩어리가 되게 넓은데 인구수가 그렇게 그거에서 비해서는 러시아 아니에요? 어? 러시아 아니에요?
글쎄, 선생님은 캐나다라 알고 있는데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어.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헬륨은 공기보다 관성이 작지? 그러니까 헬륨은 공기보다 관성이 작으니까 앞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헬륨이 더 가벼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뒤로 가는데 공기는 앞에 있지? 그러니까 사람하고 공기하고 헬륨하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됐어요? 숙제 아빠처럼 해보고 싶어요. 헬륨 풍선 해봐. 좋은 생각. 근데 헬륨. 꼭 헬륨 풍선이어야 돼. 근데 헬륨은. 그러니까 이게 뜨는 풍선이어야 돼. 네. 그러니까 뜨는 풍선일 때 출발을 해보면 어떻게 돼? 나는 몸이 뒤로 가면 헬륨은 앞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렇게 비교해보면 되겠지. 근데 풍선 사달라고 하면 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풍선 사 이렇게 돼. 과학 실험한다고 하세요. 해보세요 꼭. 좋은 생각. 헬륨 풍선 갖고 차 출발할 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뒤로 가면 어떡해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과학의 법칙이 어긋나서 책에 나와. 노벨상 나와요? 노벨상은 받지는 않겠지. 저게 왜 저럴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 그러면 그 순간 헬륨보다 더 그 공기가 없으면 뒤로 가겠지. 그럼 달에서 우주에서 하면 그러면 뒤로 그렇지. 왼쪽으로 우주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왼쪽으로 가요. 응. 그러면? 자, 그다음에 2번 할게요. 2번. 2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사람 A, B가 서로 2km 떨어진 상태에서 서로를 향하여 4km/h의 같은 속력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잠자리 이 A가 머리 위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이 출발함과 동시에 B를 향해 12km/h의 속력으로 날아가다 B를 만나는 즉시 방향을 바꾸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운동을 해? A와 같은 속력 A를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이놈의 잠자리가 그냥 참 일단 상황을 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km인데 이 A가 일로 4km/h로 뛰어가고 얘도 마찬가지 4km/h로 뛰어가고 여기 이렇게 잠자리가 있는데 이 잠자리가 12km/h로 가는데 얘가 빡 갔다 얘 만나면 일로 갔다 얘 또 만나면 또 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맞니? 얘가 딱 가서 B 만나면 다시 방향을 꺾고 또 A를 만나면 또 방향을 꺾고 또 B를 만나면 방향을 꺾고 이렇게 계속 좁아지겠지 이렇게. 맞니? 계속 좁아져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두 사람을 만날 때까지 잠자리가 날아간 총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가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 아까 이거 답 3km라고 했네. 네.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간단하게 구하고 싶어서.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일단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그럼 얘는 어디서 만나? 여기 1km 지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네. 맞나요? 그러면 이 1km 거리를 가니까 이게 몇 시간이야? 1시간에 4km를 가면 1km 몇 시간이야? 25분 30분. 4분의 1시간 맞나요? 4분의 1시간 이렇게 되겠지. 그럼 4분의 1시간이 얼마? 15분. 4분의 1시간이지 아무튼 만나는 시간이. 그럼 잠자리가 12 곱하기 4분의 1시간 동안 12km/h의 속력으로 4분의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면 3km. 잠자리는 계속 12km/h의 속력으로 갔으니까. 두 사람이 만난 시간만 알면 되잖아. 됐어요? 됐나요?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10초, 5번에 12분 이하. 그 다음에 갑자기 속도 감소 후 가속.
지적 구간 단속이 저점 단속. 얘 갑자기 속도 감속과 가속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겠지. 그런 부분. 자, 여기 질문 있나요? 지점 단속이 뭐예요? 지점 단속이 지금 여기 지점 단속 있잖아. 구간 단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력을 계산을 하는 거야. 요즘 그 고속도로에 되게 많이 생겼어. 사고 많이 나는 지점. 그래서 그러니까 카메라만 있으면 카메라 앞에서 속력 줄이고 또 여기서 부엉 가속해서 가잖아. 근데 지점 만약에 5km 구간 평균 속력 계산은 5km 구간은 어떻게 천천히 가야 되겠지? 그럼 그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아버지들은 그런 거 싫어할 텐데. 나는 싫어. 속 천천히. 아닙니다. 자, 질문 4번. 5번? 5번? 네. 5번. 저 5번인데 그 마지막 그 5번에 2? 거기서 구간 단속이에요, 지점 단속이? 15분 이하로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제한 속력이 60이니까. 제한 속력이 60km/h인데 그럼 이제 60으로 가잖아. 그러면 12km를 가려면 얼마가 걸리겠어? 5분의 1시간이 걸리겠지. 60km/h로 5분의 1시간. 그러니까 60km/h 곱하기 시간을 하면 얘가 12km가 되면 되잖아. 그럼 이 시간이 5분의 1시간일 거 아니야. 네. 그럼 5분의 1시간이면 얼마가 되겠어? 60을 5로 나누면 12분이지. 그래서 12분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 얘기했잖아. 그냥 지점 단속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만 속력을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력 줄여. 그러면 그냥 여기 통과하면 다시 와 가속해서 가겠지. 그거는 근데 거점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다 평균 속력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 가속 못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과속을 한다면 느리게 가고 뭐라고요? 과속을 엄청나게 한다면 엄청 느리게 그렇지. 그렇게 가도 되지. 막 가속을 하다가 얘 지키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야 되겠지. 선생님 그런 적 있어. 이게 구간 단속 구간이어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깜빡 잊고 있다가 막 빨리 간 거야.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통과하면 지금 가속에 걸리니까 엄청 속도 줄여가지고 또 딴 차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쟤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 하면서 내가 막 앞에 가다가 이제 구간 단속이라는 게 이제 인지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속력을 줄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내가 막 갔던 차들이 이제 또 나 다 내가 엄청 천천히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답이 구간 단속이에요. 지점 구간 단속이 더 좋지. 얘를 천천하게 갈 수 있으니까. 다 평균 속력을 하니까. 요 한 지점만 얘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4번이 질문이라고? 4번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3m/s 속력으로 흐르는 강물의 배를 타고 16m 떨어진 두 지점의 길을 왕복하려고 한다. 강이 흐르지 않을 때 배의 속력이 5m/s라면 두 지점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네.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m 지점인데 강물의 속력이 얼마라고 했어? 강물의 속력이 3m/s야. 근데 여기에 배의 속력은 얼마라고 했어? 5m/s야. 그럼 이 배가 갈 때는 얼마의 속력으로 갈 수 있겠어? 8m/s의 속력으로 갈 수 있겠지. 그럼 올 때는 얼마의 속력으로 오겠어? 2m/s의 속력으로 오겠지. 그럼 8m/s를 16초가 가니까 갈 때는 몇 초 걸려? 2초 걸리겠지. 그럼 2m/s 16초 올리니까 올 때는 얼마 걸려? 8초. 그러니까 2초 8초니까 토탈 10초 걸리겠지. 됐나요? 네. 잠깐 쉬었다. 자, 64쪽 한번 볼게요. 홀수번 하라고 했지? 네. 홀수번, 64쪽 홀수번. 자, 1에 5번, 3에 3번, 5에 3번, 7에 4번, 9에 4번, 11에 1은 2, 11에 2는 1. 그 다음에 13에 4번. 자, 그 다음에 15에 4번. 17에 12. 출발할 때 C, 정지할 때 B. 19에 1. 21에 3. 23에 3.
잠깐 아니 뭐지? 21번에 21에 3. 어떻게 딱 하나 틀렸어. 23에 23에 3. 호준아, 잘난 척하지 마. 그냥 25에 4. 27에 흔들어 본다. 오! 어? 양팔적으로 사용한다. 양팔을 사용하면 어떻게? 어차피 양팔적으로 떠 있는데. 아, 선생님 양팔적으로 잡고 있으면. 저희 답을 흔들어보고 맛을 보고 색을 본다고 했는데 흔들어보고 있으니까 괜찮죠? 아니 질량을 구별하는 건데 질량을 구별해 맛을 보면 어떻게 알아? 맛을 보고 또 뭐 한다고요? 색을 봐요. 색? 네. 색깔이 다 똑같으면 크기와 모양이 색이 없어. 지금 여기 이 문제의 핵심은 질량이 다른 걸 어떻게 파악할 거니?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왜 흔들어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9번은 시간을 측정한다. 뭐야? 신기하다. 31번에는 관성이 커서 급 가속 급 정도가 어때? 그러니까 기차나 전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안전벨트가 없지. 질량이 크니까 관성이 큰 거야. 질량이 클수록 잘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기차 같은 경우는 질량이 커. 그리고 KTX 300km/h 엄청 빨리 달리더라도 안전벨트 없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커서 관성이 커서 빨리 못 멈춰. KTX 전철역에 KTX 기차역에 쓰려면 10km 전부터 브레이크 밟고 서야 될 걸. 그러니까 10km 이상. 300km/h 그 무거운 열차를 멈추려면 선생님이 10km는 정확한 건 아니야. 선생님 예상이 됐을 때 그 정도는 돼야지 얘가 멈출 수 있을 거야. 브레이크 잡는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서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차도 브레이크 잡으면 사람이 밀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쓰려면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됐지? 질량이 커서 관성이 크기 때문에 질량이 커서 관성이 커서 급가속, 급감속이 어려워서 근데 이거 저맨 처음에 9번에 답을 드렸어요. 9번에는 4번이요. 자 질문 5번이요. 5번 질문이야? 5번 놓고요. 어떤 자동차 안에서 새 구슬을 실에 매어 천장에 매달았더니 구슬이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현재 이 자동차의 운동 상태는 어떠한가? 얘가 일단 구슬이 이렇게 기울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겠지. 그럼 앞으로 쏠릴 거 아니야. 이 구슬을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앞으로 쏠렸으니까 그럼 속력이 줄어들면 되겠지. 근데 이 속력이 줄어드는 게 있나요? 오른쪽 방향으로 속력이 줄어든다? 그게 없겠지. 그럼 반대로 왼쪽 방향으로 어떻게 되겠어? 속력이 빨라지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지.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움직이는 힘의 방향과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버스를 타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자동차 앞이라고 할까요? 그럼 버스가 이렇게 출발하면 갑자기 출발 힘을 어떻게 받아? 일로 받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관성은 뒤로 받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힘을 이쪽으로 받으면 관성은 이쪽으로 받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없어요? 그럼 나머지 짝수는 숙제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뭘 하냐면 자 70쪽에 이제 힘을 받는 물체 운동. 저번 주에 했던 거는 힘을 받지 않는 물체 운동. 그래서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얘기한 거지. 요번에는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 요거는 지금 선생님 하나 설명을 해주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봐봐. 힘을 받는 물체의 아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프로젝트 하나 띄워놓고 우와 재밌겠다. 이거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우와. 우와 3개월 전 선생님에서 처음 보고 프로젝트. 선생님 원래 고등학교 애들은 다 이걸로 수업을 하는데 지금 중등과정은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하는 거거든.
앞으로도 빔 프로젝트로 해주세요. 재밌어요. 싫어. 흠. 싫어. 오, 편하다. 아까 오 블랑에 나왔어요. 우와. 고등과정은 다 이게 자료가 들어져 있는데 선생님 불 끄고 봐요. 아니 저거를 내려야 되지 않나요? 아 이제 밝아질 거야. 저 내려야 되지 않아요? 밝아진다. 근데 여기 칠판에다 바로 하려고 만든 건데. 우와.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다 이걸로 해서 여기 보면 고등학교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있어서 이렇게 하거든. 근데 철수. 찰스. 얘네는 선생님이 그냥 하고 있는데 할게요. 우와. 재밌겠다. 뭘 재밌어? 그냥 선생님 그림 그리기 싫어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지. 여기 위에 하려고. 자, 이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 설명할 게 뭐?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야.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 우리 앞에서는 뭐 했다고요?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이야. 그러니까 이거지. 이걸 했잖아. 등속도 운동. 그래서 시간거리 그래프 기울기가 속력이고 시간 속력 면적이 이동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을 한 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뭘 한다고?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하는 거야. 그 힘을 받았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속도라는 말을 힘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 그럼 여기 보면 실선은 지금 무슨 방향이라고 되어 있어? 운동 방향이라고 되어 있지. 점선은 무슨 방향? 힘의 방향이야. 점선은 힘의 방향이야.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요거는 우리 69쪽에 보면 아니다. 여기에 69쪽에 요건 하나 정리를 하자. 그 밑에 32번에서 좀 간격 띄우고 그 밑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 거기에다가 요거는 그림 그리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냥 이해는 될 거야. 힘을 받는 물체 운동인데 자, 실선이 운동 방향이고 점선이 힘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운동하는데 힘이 뒤에서 작용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구가 막 뛰어가는데 내가 친구 줄 매달았는데 친구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럼 친구의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 느려질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친구가 막 뛰어가는데 내 뒤에서 친구를 샥 밀어. 그럼 친구의 속력이 빨라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첫 번째 경우, 자, 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를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거야. 나란하지? 나란하게 작용을 했을 때 그럼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속력이 감소하게 된다.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 속력이 증가하게 된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나란하게 작용할 때 밀면 속력이 빨라지고 당기면 속력이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운동 방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운동 방향은 일정해. 그럼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할 때는 자, 운동 방향은 일정한데 뭐의 변화만 생긴다? 속력의 변화만 생겨.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밀거나 당길 때 속력의 변화가 생겨.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이렇게 운동하는데 이렇게 힘이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했어. 수직으로. 자, 그럼 얘는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야. 그럼 지금 속력이 변할 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됐어? 밀거나 당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속력이 변할 때는 밀거나 당겨야 되는데 얘는 힘이 작용했는데 밀지도 않았어. 당기지도 않았어. 그럼 속력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아니야. 그럼 얘는 속력이 일정해. 근데
선생님이 힘이 작용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뭐의 변화가 생긴다고? 속력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물체의 모양이 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양 변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딱딱한 물체만 얘기를 할 거니까 모양 변화는 생각하지 말고 힘이 작용했으니까 반드시 속력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 근데 속력이 변할 때는 어떻게? 수평하게 나란하게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수직 방향.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게 돼요. 운동 방향. 그러니까 얘는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한다. 그럼 이러한 운동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등속 원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속 원동. 그러면 물체가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하잖아. 그 물체의 방향이 촉각돼. 그 다음에 얘가 물체가 또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 그럼 얘가 또 방향이 수동꺾여.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원. 그럼 이 힘은 모든 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운동하려고 하는데 이 힘이 이렇게 작용. 여기서도 이렇게 운동하려고 하는데 힘이. 그럼 이 힘을 다 모아보면 이게 한 중심, 원의 중심으로 힘이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원의 중심으로 향한다라고 해서 이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참고로 알아도 돼. 지금 뭐 니네가 이 구심력을 알 필요는 없지만 향할 주자야 향해 뭐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운동 방향과 이 힘의 방향이 항상 뭐야? 수직이지. 90도로 작용. 90도로 중심을 향하는 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이 지구주위를 계속 돌지. 만약에 지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인공위성이 지구주위를 계속 돈단 말이야. 지구주위를. 그럼 인공위성 원래 가려고 하는데 지구가 잡아당기고 또 가려고 하는데 지구가 잡아당기고 또 가려고 하는데 지구가 잡아당기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얘기해? 중심력. 그래. 중력 때문에 계속 돌려고 하는 거야. 지구주위를. 그럼 내가 이거보다 더 빨리 가버리면 어떻게 돼? 지구를 떠나는 거야. 그래서 딱 인공위성이 되는 속력을 우리가 제1 우주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지구 바깥으로 탈출하는 속력을 제2 우주속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태양계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걸 제3 우주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갔어요? 나간 거 있잖아. 보이죠? 1호, 2호. 지금 저 명왕성을 넘어서 이 태양계를 바깥쪽으로 계속 지금 운행 중입니다. 지금도요? 80년대 초반에 이거를 발사했어.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발사해서 지금 명왕성을 거쳐서 쭉 계속 이제 그러니까 지금 태양계 바깥쪽으로 계속 지금 가고. 근데 태양계가 태양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표천이지. 네. 명왕성 그러니까 뭐 명왕성은 태양계 행성은 아니지만 그 바깥까지 이제 나가고. 배터리 그러면 어떻게? 근데 나가서 뭐예요, 그냥? 계속 이제 관측을 하고 지구 쪽으로 이제 뭐 다시 그걸 알려주겠지. 다시 못 돌아와. 그냥 끝까지 보내. 근데 끝이 없잖아요. 그렇지 계속. 근데 왜 지구는 우주는 끝이 없어요? 끝이 있어 사실. 왜요? 응. 근데 지금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어. 정말이요. 하루에 100m씩 그 정도씩 커지죠. 아니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 멀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구가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어. 우주가 이 정도 커지면 그게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 간격도 점점 멀어지겠죠.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거야. 나중에 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그 로봇 아니 로봇? 우주선 배터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수명이 닿으면 이제 끝이지. 지금 벌써 30년, 40년이 다 가까이 돼가는데 그러니까 거기 뭐 이제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배터리도 충전하고 근데 배터리도 어차피 충전하다 보면 이만하게 되는 거니까 선생님 보이죠? 1호, 2호 걔네가 뭐 태양광을 충전하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에너지를 최소한 시켜가지고 사진을 계속 보내 지금 영상. 근데 그 당시 40년 전 과학기술이니까 해상도도 별로 안 좋고 하겠지. 점점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거겠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면요. 얘는 선생님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게 작용한 거야?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데 힘을 이렇게 작용하는. 뭔가 민 것 같아. 근데 또 완전히 밀었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그리고 뭔가 또 수직으로 작용한 것 같아. 근데 또 완전히 수직은 아니잖아, 맞지? 그럼 요 힘은 이렇게 세로축으로 작용하는 요거 FY라고 할까? FY와 FX의 합력이지.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 거야. 그럼 선생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면 뭐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어? 속력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수평 방향의 힘은 얘를 속력을 변화시키고 여기 있는 수직 방향은 뭘 변화시키겠어?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둘 다 변화. 이해됐나요?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체를 내가 이렇게 집어 던졌어. 그럼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지.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 이렇게?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물체가 올라갈 때까지는 속력이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고요. 또 물체가 여기 떨어질 때 속력이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속력이 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운동 방향도 계속 변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에 어떤 힘이 계속 작용을 해? 중력이 계속 작용하겠지. 그럼 이 중력의 방향이 이 운동 방향과 항상 비스듬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력과 방향이 둘 다 변한다.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뭘까? 진자용. 그럼 얘도 여기서 속력이 빨라졌다가 속력이 시계추. 시계는 아침부터 떴다. 시계추 움직임. 속력이 빨라졌다가 속력이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하지. 그러면 이 운동 자체를 보면 이렇게 얘 곡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곡선. 곡선이 됐을 때는 전부 다 뭐가 된다?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다. 이해됐어요? 얘도 이게 곡선이고 이것도 곡선이지?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고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반드시 무슨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 수직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70쪽부터 얘기를 할게요. 70쪽. 70쪽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자, 70쪽부터 하도록 할게요. 70쪽. 그럼 70쪽에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처음에 선생님 요거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요 가속도 운동.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일단 가속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걸로 그냥 해야 되겠다. 자, 가속도. 참 니네 이거 정리해야 되지. 자, 요거 하나 정리하세요. 아이고. 지금 요거 정리하세요. 선생님 아까 어디다 하라고 했지? 69쪽 밑에다가 하라고 했지?